스페셜 건강한 의사에서는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히 척추 전문가이신 안서혁진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요. 방송을 보시다가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이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지금 어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깨를 많이 쓰는 경우라고 하면 우선은 야구 같은 경우에도 어깨 손상이 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유리체라고 해서 또 뼈 조각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반드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고 뼈 조각 같은 유리체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회전근개가 파열된 모습이 초음파라든가 MRI에서 발견이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수술을 권유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되시는 환자분들의 검사 결과를 보면요. 회전근개 파열 부위가 50% 미만인 부분 파열인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 파열로 진행된 경우는 운동선수를 제외하고는 일반인 경우에는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 치료보다 이 비수술 치료가 압도적으로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학에서 교과서로 치는 그 책이 바로 캠벨의 정형외과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회전근개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비수술 치료가 원칙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의료계 현실이 조금은 좀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있죠. 당장에 우리가 길거리만 나가봐도 수술 전문 2차 병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이제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수술을 하는 기간은 하루죠. 하루면 수술이 다 끝납니다. 하지만 수술은 하루에 끝나더라도 그 이후의 재활 기간은 보통 5에서 6개월이 최소한 소요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요. 통증은 생각보다 즉각 수술 이후에 없어질 수 있지만 수술 이후에 거상이 잘 안 된다거나 어떤 특정 동작이 자꾸 안 되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환자분도 처음에 진찰을 받고 바로 당일에 수술을 하시고 그 이후에 팔이 잘 올라가지 않은 경우를 제가 만났었거든요. 이런 경우를 실제로 임상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방 치료에서는 보통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보통 3개월 내외의 치료가 걸리는데요. 3개월 내외 치료 이후에는 비교적 재발 없이 잘 운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방 치료를 받아보는 게 더 어떠실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럴 때는요. 손상된 어깨 관절에 인대 강화 약침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대 강화 약침을 이용해서 힘줄과 인대를 보강시켜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관절의 손상이 진행이 되면 이 어깨 관절 뼈 주변에 하얀색 돌가루 있는 석회가 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석회가 남아있게 되면 아주 강력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진통제를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응급실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어깨에 불이 난 것처럼 강력한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석회 물질은 체외충격파라고 하는 이 치료를 통해서 제거를 해 나간다면 이 어깨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어깨 질환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은 통증이 아닙니다. 모든 이제 질환에 있어서 통증을 줄이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어깨 관절은 다른 관절과 다르게 360도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죠. 그래서 어깨 관절은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깨가 움직일 수 있는 정상 각도를 모두 회복을 하는 게 가장 치료의 주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이제 360도 다 가능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환자분께서 운동을 통해서 다시 약해졌던 근육이라던가 힘줄을 강화시켜주고요. 또 기존에 즐기셨던 운동을 다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어깨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서혁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회전근개 손상과 또 50대 전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통증이 오십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어깨가 아프신데 내가 이게 오십견인지 아니면 이 스포츠 손상, 회전근개 어떤 손상에 의한 어깨 통증인지 좀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오십견이랑 회전근개 파열은 쉽게 혼동이 되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예전에는 이제 의료 장비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회전근개 파열도 무조건 50견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은 보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의 진행 단계를 하나씩 겪게 됩니다. 근데 50견 환자분들은요, 통증이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내가 특별히 무리한 게 없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어깨를 전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통증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50견 환자분들은 조그마한 빗질을 한다거나 머리를 감는 동작에서도 크게 통증을 느끼게 되시는데요. 제일 차이점은 뭐냐 하면 바로 팔을 옆으로 올려두는 동작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팔을 옆으로 올리는 동작을 외전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회전근개가 손상이 되신 분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팔을 옆으로 올리다가 통증이 나타나는 구간이 나타나면 그 구간에서 딱 멈추게 되죠. 근데 이 옆에서 누군가가 이제 팔을 올려주는 동작을 하게 되면 그 힘을 받아서 어깨 관절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견 환자분은 옆에서 아무리 힘센 분이 어깨를 위로 올려주려고 해도요, 통증 때문에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비교해 보더라도요,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보다 정확한 거는 이 전문가인 이 한의사 선생님을 찾으셔서 검사를 바탕으로 진단을 받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50견과 회전근개 손상에 대한 구분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서혁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지금 시청자분들이 어깨가 아프시다면 이게 혹시 50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회전근개의 어떤 손상인지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